그럼 어머니가 찢으신 거예요? 찢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그렇게 봐도 되겠네. 말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그 태도가 지숙을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우리 엄마가 몇 년 동안 준비하신 옷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입으실 옷이었다고요. 그래서 더 신경 쓴 거야. 우리 집안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특히 큰형님네가 와서 보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말수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숙은 충격과 분노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우리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세요? 돌아가신 분 마지막 소원인데. 죽은 사람이 뭘 알겠어. 산 사람이 중요하지. 체면 생각해야지. 말순의 말에 지숙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다니요. 지숙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모독하고도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했다고 말하다니요. 이런 뻔뻔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 내가 가져갔어.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며느리 잘못 키운 게 이제야 보이네. 시집 와서 25년인데도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존엄까지 짓밟힌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무료인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늦가을 찬바람이 마당을 훑고 지나가던 그날, 윤지숙은 어머니의 방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85년을 살아오신 윤말자 할머니가 며칠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마지막까지도 꼿꼿하셨던 어머니였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지수가 내 옷 준비는 다 됐지? 하며 걱정하셨던 분이셨죠. 지숙은 어머니 방 장롱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곱게 접혀있던 한복이 눈에 들어왔어요. 붉은 저고리에 흰 비단깃이 고운 어머니가 생전에 정성껏 마련해 두셨던 수의였습니다. 지숙은 그 옷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지숙아, 이건 내 마지막 옷이야. 내 손으로 입혀줘라. 다른 사람 손은 타면 안 된다.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이 옷을 준비하셨어요. 직접 장목순의 한복집에 가서 천을 고르시고 치수를 재시고 몇 번이나 수선을 하셨죠. 죽어서도 단정해야 한다며 웃으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무명천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옷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옷을 준비하실 때마다 내가 죽으면 너가 입혀줄 거지? 하며 지숙의 손을 꼭 잡으셨거든요. 어머니께서 그 옷을 처음 보여주셨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지숙이 친정에 갔을 때 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한복을 꺼내시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봐라, 이 깃부분 얼마나 곱나. 장목수가 정말 잘 만들어줬지. 그리고는 지숙의 어깨에 옷을 대어 보시며 내 엄마도 이런 옷 입고 가면 괜찮을 것 같지? 하고 물으셨던 거예요. 지숙이 수의를 펼쳐보고 있을 때 시어머니 오말순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78배 나이에도 여전히 기가 센 말순은 지숙의 손에 든 한복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천안색이 수의라고? 붉은색을 죽은 사람이 입어? 지숙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 엄마가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촌스럽다는 거야.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그런 걸 입혀서 어떡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며느리를 깎아내리던 습관이 묻어 있었어요.
시집 온 지 25년 지숙은 시어머니의 이런 말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옷을 두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이미 준비된 옷이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내 친정 어머니 취향이 원래 그렇더라. 촌스럽고 어중이 떠중이 같아서 살았을 때도 그랬지만 죽어서까지 남 눈살 찌푸리게 만드네.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욕하는 말순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어머니 장례를 앞두고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 입을 옷까지 10이냐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어요. 남편 김영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뭔 일이야? 여보, 우리 엄마 수에 준비됐어. 내일 장례식장에 가져가면 돼. 형도는 한복을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무관심한 반응이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늘 이런 식으로 침묵하는 남편이었거든요. 지숙이 시어머니와 갈등을 벌여도 형도는 언제나 방관자였어요. 어머니가 옷 색깔이 이상하다고 하시네. 지숙이 남편에게 말했지만 형도는 그래 하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어머니 편도 아내 편도 들지 않는 것이 형도의 방식이었어요. 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가 그냥 새로 사지 그래. 우리가 돈 낼 테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직접 준비하신 옷이라서요. 고집이 그렇게 세야 되나? 시집 와서 25년인데도 여전하네. 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집안 분위기가 조용해야 했거든요. 상가 집에서 큰 소리를 낸다는 건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이 옷은 우리 엄마가 몇 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장목수한테 직접 가서 천도 고르시고 치수도 재시고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신 거라고요. 지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말수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지. 우리 집안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특히 큰형님네가 오시면. 말수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체면과 격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인 지숙도 늘 그런 기준에 맞춰 살기를 강요받았습니다. 지숙은 수의를 다시 정성스럽게 접어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입으실 옷이니만큼 구김 하나 없이 곱게 정리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장례식장에 가져가서 어머니께 직접 입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숙은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적어도 마지막만큼은 어머니 뜻대로 해드리고 싶었어요. 붉은 저고리가 어머니께 얼마나 잘 어울릴지 생각하며 지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옷을 고르실 때의 기쁜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지수가 이 색깔 어떠냐?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고 하시며 몇 번이나 거울 앞에 대어보셨던 모습이요. 그때 지숙은 엄마 정말 예쁘세요 하고 대답했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지숙은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만도 남편의 무관심도 모든 걸 참고 넘기면 어머니를 편안히 보내드릴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새벽 지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어머니의 장례식 날이었거든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어머니께서 준비해 두신 수의를 장례식장으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지숙은 어젯밤 곱게 정리해둔 상자가 있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상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기 뒀는데.
지숙은 당황해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뒀나 싶어서 장롱도 열어보고 옷장도 뒤져봤지만 수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분명히 어젯밤에 이 자리에 두고 잤는데 말이에요. 한밤중에 깨어서 한 번 더 확인까지 했었거든요. 여보, 여보. 지숙이 남편을 불렀지만 형도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지숙은 혼자서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부엌, 심지어 화장실까지 샅샅이 찾아봤지만 수희는 보이지 않았어요. 설마 누가 가져갔나?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지숙은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어요. 가족 중에 누가 어머니의 수희를 가져가겠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가족 중 누군가 미리 장례식장에 가져다 놨을 수도 있잖아요. 시어머니 말순도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왔어요. 지숙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우리 엄마 수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수에? 어제 너가 가져간 거 아니야? 네, 분명히 방에 뒀는데 없어졌어요. 말수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너가 잘못 둔 거겠지. 다시 찾아봐. 말순의 태도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냉담하고 무관심했죠. 며느리가 급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딱히 도와주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지숙은 다시 한번 집안을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구석구석까지 살펴봤어요. 침대 밑도 보고 옷장 뒤쪽까지 손을 넣어서 찾아봤지만 수희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장례식장에는 일찍 가서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았거든요. 남편 형도가 뒤늦게 일어나서 상황을 물었어요. 뭘 그렇게 찾고 있어? 여보, 우리 엄마 수희가 없어졌어. 어제 분명히 방에 뒀는데. 없어졌다고? 그럴 리가 있나? 다시 찾아봐. 형도도 대충 둘러봤지만 역시 찾을 수 없었어요. 지숙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옷인데 장례식 당일에 없어지다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보, 혹시 어젯밤에 누가 뭔가 가져간 거 본 적 있어? 아니, 나는 일찍 잤는데. 어머니한테 물어봐. 지숙이 다시 시어머니께 물었지만 말수는 모른다고 했어요. 밤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온 것 빼고는 방에서 계속 있었는데 뭘 봤겠어. 그런데 지숙은 이상했어요. 평소 말수는 밤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잠이 깊어서 새벽까지 한 번에 주무시는 게 습관이었는데 어제는 화장실에 갔다고 하니까 좀 의외였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숙은 일단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미리 가져다 놨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확인해봐도 수희는 없었어요. 장례식장 직원들도 아무도 수희를 가져온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물었습니다. 수희는 언제 가져오실 건가요? 그게 지금 찾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입관 예정이신데 늦어도 점심 전까지는 가져와 주셔야 해요. 직원의 말에 지숙은 더욱 급해졌어요. 입관 시간은 정해져 있고 친지들도 다 모이기로 했는데 수희가 없으면 어떡하죠? 지숙은 다급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온 가족이 나서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딸 보라도 급히 와서 함께 뒤졌지만 여전히 수희는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이상하네. 옷이 저절로 사라질 리는 없는데. 보라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집이 그리 크지도 않은데 옷 한 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지숙은 정말 초조해졌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옷인데 이럴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때 보라가 마당 구석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기 뭔가 있어. 지숙이 급히 마당으로 나가봤어요. 보라가 가리킨 곳은 장독대 뒤쪽 구석진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찢겨진 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빨간색 천과 하얀 비단깃. 지숙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이게 우리 엄마 수이야. 지숙은 떨리는 손으로 천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곳곳에 칼자국처럼 보이는 구멍들이 있었어요. 깔끔하게 잘린 것이 아니라 마치 가위로 마구 찢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던 깃부분도 갈갈이 찢어져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보라도 놀라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옷이 저절로 찢어져서 마당에 나올 리는 없었거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찢어서 버린 게 분명했어요. 지숙은 찢어진 수의 조각들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말수는 천 조각들을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모르겠네. 밤에 바람이 많이 불었나? 바람이 불어서 옷이 찢어져요? 게다가 이건 가위로 자른 자국이에요. 지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 형도는 한숨만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밤에 짜증나셨겠지. 넘어가자. 넘어가자고. 이건 우리 엄마 마지막 옷이야. 그래도 이미 찢어진 걸 어떡해. 다른 옷으로 하자. 지숙은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어요. 평생을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대충 넘어가자고 하는 남편이었죠. 어머니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늘 그냥 참으라고만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숙은 급히 다른 옷을 구해야 했어요. 근처 한복점에 가서 기성품 수의를 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옷 대신 남이 만든 옷을 입혀드려야 하다니요. 그날 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지숙은 찢어진 수의 조각들을 다시 펼쳐놓고 살펴봤어요.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찢어놓은 것 같았는데 도대체 누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가위 자국이 너무 선명했어요. 지숙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엄마 마지막 옷이야. 내가 넘기면 끝이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존엄마저 짓밟힌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지숙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마지막 옷을 훼손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밤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숙아, 내 마지막 옷이니 내 손으로 입혀줘라 하시던 그 말씀이요. 그날 오후 지숙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말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평소처럼 드라마를 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죠. 지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잠깐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말수는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냉담한 어조였습니다. 지숙이 뭘 물어보든 대충 넘기는 게 말순의 습관이었거든요. 그날 밤에 우리 엄마 옷 보셨어요? 이 질문에 말순이 드디어 지숙을 쳐다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뭔가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옷? 무슨 옷? 수의요. 마당에서 찢어진 채로 발견된 그 옷 말이에요. 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옷? 천이 너무 촌스러워서 내 눈에 거슬렸어. 지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보통은 모른다고 발뺌하실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냥 치웠지. 치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순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지수가, 너가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 걸 모르나? 우리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어. 그런 촌스러운 옷을 입혀서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는 없잖아. 지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어머니의 수의를 훼손했다는 걸 인정한 셈이었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찢으신 거예요? 찢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그렇게 봐도 되겠네. 말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그 태도가 지숙을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지숙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우리 엄마가 몇 년 동안 준비하신 옷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입으실 옷이었다고요. 그래서 더 신경 쓴 거야. 우리 집안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특히 큰형님네가 와서 보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말수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숙은 충격과 분노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우리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세요? 돌아가신 분 마지막 소원인데 죽은 사람이 뭘 알겠어. 산 사람이 중요하지. 체면 생각해야지. 말순의 말에 지숙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다니요. 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말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숙아, 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나도 내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제 엄마를 위해서요? 그렇지. 창피한 옷 입고 가면 저 세상에서도 부끄러워 하실 거 아냐. 지숙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모독하고도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했다고 말하다니요. 이런 뻔뻔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날 밤 지숙은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 엄마 수에 찢으신 거 맞대. 형도는 신문을 보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그래가 뭐야?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야? 그럼 어떡하라고. 이미 지난 일인데. 지숙은 남편의 무책임한 반응에 화가 났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지? 어머니가 그럴 거라는 걸. 형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신문만 뒤적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숙에게는 더욱 답답했어요. 당신 나보고 있잖아. 대답해봐. 뭘 어떻게 대답해. 어머니 성격 너가 모르나.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 안 했어? 왜 막지 않았어? 형도는 신문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지수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한테 대들어서 뭐가 달라지겠어.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가 문제가 아니야. 이건 예의와 도리의 문제라고. 소리 좀 낮춰. 어머니 들으시겠어. 지숙은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갈등이 생기면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요. 어머니 편에 서기는커녕 아내인 자신조차 외면하는 게 형도였습니다. 다음 날 지숙은 혼자서 집안의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증거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행히 거실과 마당을 비추는 카메라가 있었어요. 형도가 몇 년 전에 방범용으로 설치해 둔 거였습니다. 지숙은 장례식 전날 밤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가족이 잠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새벽 2시쯤 되어서 이상한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 말순이 지숙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수의 상자 같았어요. 말순은 그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라서 정확히 뭘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약 30분 후에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지숙의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새벽 4시쯤에는 말순이 마당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장독대 뒤쪽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자세히는 안 보였지만 분명히 뭔가를 벌이는 행동이었어요. 지숙은 이 영상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어머니의 수의를 가져가서 찢어서 버린 게 분명했어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숙은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CCTV 확인해 봤어요.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뭘 확인했다고? 그날 밤에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가서 수에 가져가시는 거 다 찍혀 있어요. 말순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태연해졌어요. 그래, 내가 가져갔어. 그게 뭐 어때서? 왜 하셨어요? 왜 우리 엄마 마지막 옷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며느리 잘못 키운 게 이제야 보이네. 시집와서 25년인데도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 옷을 찢어 놓다니. 그 옷이 그렇게 소중하면 다시 꿰매든지 해. 나는 우리 집 체면 생각해서 한 일이야. 어머니의 억울함과 자신의 분노가 뒤섞여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존엄까지 짓밟힌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숙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와 남편의 무관심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중 지숙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수의를 맡겼던 장목수를 찾아가 보는 거였어요. 혹시 어머니가 그 옷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장목수의 한복집은 시장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오래된 간판이 바랜 작은 가게였지만 동네에서는 솜씨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지숙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른 데의 장목수가 바느질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말자 할머니 따님이시네. 어서 오세요. 장목수는 지숙을 알아봤어요. 몇 번 어머니와 함께 왔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일로 찾아왔어요. 아, 할머니. 장례 잘 치르셨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갔는데 정말 죄송했습니다. 장목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숙은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지숙은 가방에서 찢어진 수의 조각을 꺼냈어요. 며칠 전부터 들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 옷, 기억하세요? 장목수는 1000조각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손끝으로 천을 만지작거리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수의로 맞추신 그 옷이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 옷에 대해서 뭔가 특별히 말씀하신 게 있나요? 장목수는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할머니가 그 옷을 처음 의뢰하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몇 년 전이었는데 정말 신중하게 고르셨어요. 어떻게요? 보통 어르신들은 수의는 대충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할머니는 달랐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색깔, 바느질 방법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물어보셨거든요. 장목수의 말을 들으며 지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는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그 붉은 색깔도 할머니가 직접 고르신 거예요? 네, 그래요. 처음에는 제가 흰색이나 베이지색을 권했어요. 수의는 보통 그런 색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장목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나는 살아생전에도 화려한 옷 한 번 제대로 못 입고 살았는데 마지막에라도 예쁜 색깔 입고 가면 안 되나? 하시면서요. 지숙은 울컥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할머니가 그때 또 뭐라고 하셨냐면 내 딸이 보기에도 엄마가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생각해 주셨는지 그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천을 고르실 때도 정말 신중하셨어요. 이 천 저 천 다 만져보시고 색깔도 여러 개 놓고 비교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어서도 단정히 입고 가야 자식 얼굴에 먹칠 안 하지 그러셨어요. 장목수는 찢어진 천 조각을 다시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 천이 비싸지는 않지만 할머니가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무명천인데도 촉감이 부드럽고 색이 곱잖아요. 염색도 자연스럽게 잘 됐고요. 어머니가 또 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요? 글쎄요. 아, 맞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옷을 찾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장목수는 기억을 되짚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이 옷 정말 고맙다. 이제 마음 놓고 눈 감을 수 있겠다 그러시면서 우리 지숙이가 이 옷 입혀주면 정말 기쁠 거다 하셨어요. 지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이 옷을 소중히 여기셨는지,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장목수가 찢어진 천 조각을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가위 자국이네요. 우연히 찢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자른 거예요. 정말요? 네, 제가 오랫동안 옷 만들어 왔는데 이런 자국은 확실해요. 이렇게 깔끔하게 잘리는 건 가위로 자른 거 맞아요. 장목수의 말에 지숙은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어머니의 옷을 훼손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옷을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지숙은 그동안의 일을 장목수에게 털어놨어요. 시어머니가 옷을 가져가서 찢어버린 일, 남편이 모른 척하는 일, 모든 걸 말했습니다. 장목수는 들으면서 혀를 찼어요. 그럴 수가. 돌아가신 분 옷을 그렇게 하다니요.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옷을. 정말 속상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이 옷을 소중히 여기셨는데 할머니가 이 옷 준비할 때 정말 행복해 하셨거든요. 자기가 직접 고른 옷 입고 딸 앞에서 예쁘게 보일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장목수의 말을 들으며 지숙은 더욱 슬퍼졌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조차 지켜드리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거든요. 할머니가 옷 찾아가실 때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우리 지숙이 손으로 이 옷 입혀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셨거든요. 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과 자신의 무력함이 대비되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숙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할머니도 지숙 씨가 이렇게 속상해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장목수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지숙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옷, 수선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많이 찢어져서 완전히 원래대로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는 꿰맬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목수의 말에 지숙은 희망을 품었어요.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어머니의 옷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지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장목수의 증언을 통해 어머니의 진심을 더 깊이 알게 됐고
옷도 수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도 더욱 커졌습니다. 장목수에게서 돌아온 지숙은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그 옷을 소중히 여기셨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잔혹한 일을 저질렀는지 분명해졌거든요. 이제는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 때였어요. 그날 저녁 형도가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지숙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장목수 아저씨한테 다녀왔어. 장목수? 왜? 우리 엄마 수에 관련해서요. 형도는 밥을 먹던 손을 잠시 멈추더니 다시 젓가락질을 했어요. 별로 관심 없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장목수 아저씨가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그 옷을 몇 년 동안 준비하셨대요. 정말 정성스럽게요. 그래. 형도의 대답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지숙은 답답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가 뭐야? 당신 장인어른 이야기인데 그렇게 무관심해도 돼? 뭘 어떡하라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지숙은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났어요. 살아계실 때도 무관심했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이런 식이라니요. 여보, 장목수 아저씨가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정말 행복해 하셨대요. 마지막에 예쁜 옷 입고 갈 수 있다고. 응? 응이 뭐야? 제대로 들어봐. 지숙이 소리를 지르자 형도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귀찮다는 듯 했습니다. 왜 그렇게 흥분해? 조용히 말하면 안 돼? 조용히 말해? 지금 조용히 말할 상황이야?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 옷 찢어놨는데. 이 말에 형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숙은 계속했습니다. CCTV도 확인했어.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방에 들어가서 옷 가져가는 거 다 찍혀 있다고. 형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자는 거야? 어떡하자는 게 뭐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해야지. 내가 뭐라고 말해? 이미 지난 일인데. 지숙은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줄은 몰랐거든요. 지난 일이면 다야? 우리 엄마 마지막 존엄이 짓밟힌 건데 그냥 넘어가자는 거야? 존엄까지는 좀 심한 것 같고. 심해? 뭐가 심해? 죽은 사람 옷 찢어놓는 게 심한 거 아니야? 형도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지숙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당신도 알고 있었지? 어머니가 그럴 거라는 걸. 이 질문에 형도가 움찔했어요. 지숙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구나. 그럼 왜 미리 말 안 했어? 내가 뭘 알았다고. 거짓말하지 마. 당신 표정 봤어. 지숙이 다그치자 형도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알았다고 치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했는데? 어머니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말리는 거지. 말린다고 들어주실 분이야? 어머니 성격 너가 모르나? 형도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지숙은 그제야 남편의 속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납득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시도라도 해봤어야지. 우리 엄마 일인데. 우리 엄마 일이니까 더 조심스럽다고. 어머니가 며느리 편 들어주는 분이야? 형도의 말이 맞기는 했어요. 말수는 평생 며느리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우선시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럼 당신은 평생 어머니 눈치만 보고 살 거야? 아내인 나는 어떡하고? 나도 힘들어. 사이에 끼어서. 힘들기는 내가 더 힘들어. 25년 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지숙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듣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형도가 지숙을 제지했어요. 소리 좀 낮춰. 어머니 다 들으시겠어. 들으면 어때? 당신이 제대로 말 안 해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지수가 제발 좀 이해해줘. 내 입장도 생각해보라고.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내 친정 어머니가 모욕당했는데. 형도는 고개를 떨궜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했습니다. 지숙은 남편의 그런 모습이 더욱 화가 났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도망치는 게 형도의 습관이었거든요. 여보, 솔직히 물어볼게. 당신은 누구 편이야? 뭔 소리야, 그런 걸 왜 따져? 따져야지. 당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 모욕했는데 누구 편인지도 안 정해? 형도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숙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좋아. 당신이 어머니 편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이 내 편이었다면 진작에 어머니한테 말했을 거야. 지숙은 일어서서 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더 이상 이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수가 잠깐만. 형도가 지숙을 불렀지만 지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당신과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어머니 옷 문제든 뭐든 내가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해? 뭘 하겠다는 거야?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야. 당신은 계속 어머니 편에 서 있어. 지숙이 방문을 닫으려고 할 때 형도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숙아, 제발 사고 치지는 마라. 그 말에 지숙은 돌아서서 형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고? 내가 뭔 사고를 친다는 거야? 정당하게 따지는 게 사고야?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말하지는 말하는 뜻이야. 심하게? 우리 엄마 옷 찢어놓은 게 심한 거 아니야? 형도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숙은 그 모습을 보며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날 밤 지숙은 혼자 방에서 생각했어요. 2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한 번도 자신의 편이 되어준 적이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어머니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형도는 늘 이런 식으로 피해버렸어요. 지숙은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혼자서라도 끝까지 가보겠다고요. 어머니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건 딸인 자신의 몫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형도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지숙과 마주치기 싫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걸요. 그날 오후 지숙은 모든 가족단체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으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도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함께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지숙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가족 단체 대화방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형도는 지숙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시어머니 말수는 평소보다 더 냉랭하게 굴었어요. 지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때까지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저녁 딸 보라가 집에 찾아왔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지만 친정에 자주 들르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라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엄마, 조용한 데서 얘기할까요? 보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숙은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진 마당이었지만 이야기하기에는 조용하고 좋았어요. 엄마, 외할머니 수의 일로 많이 힘드시죠? 보라의 첫마디에 지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딸이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래, 정말 힘들다. 네 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엄마,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보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CCTV 돌려보는 거 제가 백업해놨어요. 지숙은 깜짝 놀랐어요. 딸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백업? 왜? 혹시 몰라서요. 엄마가 억울해하실 것 같아서 증거를 남겨둬야겠다 싶었어요. 보라의 말에 지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해줬다니요. 그런데 엄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 보라는 핸드폰을 조작하더니 무언가를 들려줬어요. 음성 파일이었어요. 이건 그날 밤에 녹음된 건데요.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지숙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 말순과 남편 형도의 대화였거든요. 말순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형도야, 그 옷 어떻게 할 거냐? 뭔 옷 말씀이세요? 네 장모수의 말이야. 그 촌스러운 빨간 옷. 아, 그거요.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네가 지숙이한테 미리 말해도 다른 옷으로 바꾸라고. 그런데 지숙이가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그럼 내가 직접 해결해야겠네. 옷 하나로 전연 눈물 나게 해봐야지. 지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계획적으로 어머니의 수의를 훼손할 생각이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엄마, 더 있어요. 보라가 다른 음성 파일을 틀어줬어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형도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세요. 심하게? 이 정도도 약한 거다. 네 장모가 살아있을 때부터 얼마나 무시했는데 죽어서도 나를 무시하려고 하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사 음식도 그런 식으로 해볼까 생각 중이야. 지숙이 제대로 정신 차릴 때까지. 지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제사 음식까지 건드리겠다는 말에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보라야, 이걸 네가 어떻게 녹음한 거냐? CCTV에 음성도 같이 녹음되거든요. 제가 그 부분만 따로 빼낸 거예요. 지숙은 딸이 이렇게 똑똑하게 증거를 수집해 둔 게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일로 딸까지 고생시킨 게 미안했어요. 엄마,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당당하게 맞서세요. 보라의 말에 지숙은 용기가 났어요.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밝힐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보라야, 네 아버지도 공모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지숙은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완전히 무너졌어요. 단순히 무관심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계획을 세운 거였으니까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 네 할머니부터 확실히 따져야겠다. 지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보라가 들려준 음성을 계속 떠올리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특히 옷 하나로 전연 눈물 나게 해봐야지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지숙은 먼저 수의 조각들을 꺼냈어요. 며칠 전 장목수가 어느 정도 수선해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옷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는 복구됐어요. 지숙은 그 수의를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었습니다. 찢어진 자국도 그대로 보이도록 해서 시어머니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증거로 남겨두려고 했어요. 오후에 지숙은 액자를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말수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숙이 부르자 말순이 고개를 돌렸어요. 지숙의 손에 든 액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당신이 찢은 우리 엄마 옷이에요. 지숙은 액자를 말순 앞에 내려놓았어요. 말순은 그걸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걸 왜 액자에 넣어놨어? 이건 네가 찢은 옷이지만 저한테는 엄마 사랑의 증거거든요. 사랑의 증거? 뭔 소리야?
지숙은 핸드폰을 꺼내서 보라가 준 음성 파일을 틀었어요. 옷 하나로 전연 눈물 나게 해봐야지. 말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말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걸 어디서? 어머니 목소리 맞죠? 제사 음식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신 것도 다 녹음되어 있어요. 말순은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 했어요. 그래, 내가 한 말이야. 그게 어째서? 어째서요? 돌아가신 분 모독하고도 당당하세요? 모독? 난 우리 집 체면 지킨 거야. 말순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듯 말했어요. 지숙은 그런 시어머니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증거도 다 있고 더 이상 변명도 안 통해요. 변명? 내가 왜 변명을 해야 해? 그럼 인정하세요. 당신이 우리 엄마 수에 찢었다는 걸. 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래, 내가 찢었어. 그런 촌스러운 옷 입혀서 우리 집 망신시킬 수는 없잖아. 지숙은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인정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사과하세요.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돌아가신 분 옷 찢어놓고도 사과 안 하실 거예요? 네 엄마가 뭔데 내가 사과를 해? 며느리 주제에. 말순의 말에 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액자를 들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가 사과 안 하신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하겠어요. 네 방식? 뭘 하겠다는 거야? 지숙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형도가 퇴근했을 때 지숙은 이혼 서류를 꺼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형도가 서류를 보며 당황해했어요. 이혼 서류야. 사인해. 갑자기 왜 이래?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지숙은 핸드폰을 꺼내서 형도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려줬어요. 형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니도 공모했잖아. 어머니랑 같이 계획 세웠고. 그건 어머니가 시키셔서. 변명하지 마. 수위를 찢은 건 어머니들이지만 가족을 찢은 건 나야. 지숙은 이혼 서류를 형도 앞으로 밀어줬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형도는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사인했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을 받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지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아무리 각오했다고 해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지숙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정면 승부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도 없었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려면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했거든요. 말수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지숙은 수의 액자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어제 장목수가 마저 손질해서 돌려준 것이었어요. 찢어진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옷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복원해 놨습니다. 어머니, 지숙이 부르자 말순이 고개를 돌렸어요. 액자를 본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그걸 들고 와서 뭐 하겠다는 거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지숙은 액자를 말순 앞 탁자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어머니의 옷이니까 함부로 다룰 수는 없었거든요. 이건 어머니가 찢은 옷이에요. 하지만 저한테는 엄마 사랑의 증거예요. 또 그런 소리야? 얼마나 더 우길 거냐? 말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지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기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몇 년 동안 준비하신 옷을 어머니가 하룻밤 사이에 망가뜨리셨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미 지난 일인데. 사과하세요. 지숙의 말에 말순이 코웃음을 쳤어요.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돌아가신 분 옷 찢어놓고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네 엄마가 뭔데 내가 사과를 해. 살아있을 때도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말순이 어머니를 모독하는 말을 하자 지숙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그만하세요. 돌아가신 분까지 욕하시면 안 돼요. 욕? 이게 욕이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그동안 모아둔 영상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것들 다 기억하세요? CCTV에 찍힌 어머니 모습이에요. 화면에는 말순이 새벽에 지숙의 방에 들어가는 모습, 수의를 가져가는 모습, 마당에 버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형도랑 나눈 대화예요. 옷 하나로 전연 눈물 나게 해봐야지. 말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머니가 계획적으로 우리 엄마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지숙은 액자를 들고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는 이 옷을 평생 간직할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잔혹한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요. 네가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내가 우리 집 체면 지킨 건 맞으니까. 말순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희 이혼했거든요. 뭐? 말순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형도와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요. 이제 저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니에요. 이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 수에 찢으신 날부터 결심했던 거예요. 지숙은 가방에서 이혼 서류 사본을 꺼내서 말순에게 보여줬어요. 형도도 동의했어요. 더 이상 사이에 끼어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말순은 서류를 보며 당황해했어요. 설마 정말 이혼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거든요. 네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옷 하나 때문에? 옷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 마지막 존엄이었어요. 지숙은 액자를 품에 안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이 일을 기억하면서 사세요. 네가 돌아가신 분한테 얼마나 잔혹한 짓을 했는지요. 지수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말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지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심한 건 어머니예요. 돌아가신 분 옷 찢어놓고도 당당하게 구시니까요. 지숙은 현관으로 향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지수가 어디 가는 거야? 말순이 뒤에서 불렀지만 지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평생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형도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네가 왜 나가? 이사 가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으니까. 이사? 어디로?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이제 남남이잖아요. 형도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지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도 씨,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이제 어머니 모시면서 편하게 사세요. 지숙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 편에 서기로. 지숙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집을 나섰어요. 액자를 품에 안고 걸어가는데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라도 풀어드린 것 같았거든요. 집을 나서면서 지숙은 뒤돌아봤어요. 25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지숙은 딸 보라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보라는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해줬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더 이상 참고 사실 이유 없어요. 고마워, 보라야. 네가 증거 모아준 덕분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어. 외할머니도 이제 마음 편하실 거예요. 지숙은 액자 속 어머니의 수의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찢어진 자국이 남아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로 시작할 거야.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지숙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의 수의를 지켜낸 것처럼 앞으로는 자신의 존엄도 지켜나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라야, 엄마가 이제야 깨달았어. 참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네, 엄마. 이제 엄마답게 사세요. 지숙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복수를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지숙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지숙의 새로운 일상이었어요. 예전에는 새벽부터 시어머니와 남편 뒷바라지에 바빴는데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끔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평화로움이 훨씬 컸어요. 오늘은 딸 보라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보라가 재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첫 결혼이 잘못되어서 이혼했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결혼하게 된 거였죠. 지숙은 딸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보라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결혼식장에 가기 전 지숙은 옷장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새로 장만한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가 고운 한복이었어요. 어머니의 수의와는 다른 색이었지만 역시 장목수가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걸 입어야지. 지숙은 한복을 꺼내며 미소 지었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마음에 드는 옷도 제대로 못 입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었거든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표정도 편안해지고 뭔가 당당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 보이세요. 옆에 있던 어머니의 수의 액자를 보며 지숙이 말했어요. 액자는 지숙의 새 집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지숙의 일과였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보라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첫 결혼 때보다도 더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오셨네요. 보라가 달려와서 지숙을 안았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행복해 보여서 엄마가 더 기뻐. 엄마도 정말 예뻐요. 그 한복 정말 잘 어울려요. 모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숙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보라야, 이거 너한테 주려고 가져왔어. 뭐예요? 보라가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손수건의 천이 낯익었습니다. 이거 혹시 외할머니 수에? 응, 맞아. 찢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손수건을 만들었어. 지숙은 손수건을 보라의 손에 쥐어줬어요. 이건 너한테 남기는 유산이야. 외할머니의 사랑이자 엄마의 기억이기도 하고. 보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고마워요. 보라야,
이 손수건을 볼 때마다 기억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말라고. 너 외할머니처럼 그리고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라고. 보라는 손수건을 소중히 받아서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보라야,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거야. 누구한테도 굽히지 말고 너 자신을 소중히 여기렴. 네, 엄마. 엄마가 보여주신 것처럼 할게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지숙은 하객석에 앉아서 딸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봤어요. 보라가 웨딩 마치에 맞춰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지숙을 불렀어요. 지숙 씨. 돌아보니 전 남편 형도였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형도 씨, 딸 결혼식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형도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보라 아버지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형도 씨는요? 저도 그럭저럭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형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가 그때 일 정말 미안했다. 형도가 갑자기 반말을 하자 지숙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형도 씨, 우리 이제 남남인데 왜 반말하세요? 아, 미안합니다. 습관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다 지난 일인데.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비겁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지숙은 형도를 바라봤어요. 예전보다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는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지숙 씨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고. 그래요? 네, 가끔 중얼거리세요. 자신이 너무했다고. 지숙이, 아니, 지숙 씨 보고 싶다고도 하시고요. 형도가 또 반말하다가 서둘러 고쳤어요. 지숙은 별다른 감정 없이 들었어요. 이미 용서했다기보다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도 씨,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우리 딸 결혼식인데 좋은 일로만 얘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지숙은 보라 옆에 앉아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숙을 보고 어머니가 정말 젊어 보이신다며 칭찬했어요. 혼자 사시면서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자유롭게 사시는 게 보기 좋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지숙은 뿌듯했어요. 정말로 자신이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피로연 중간에 보라가 지숙에게 속삭였어요. 엄마, 외할머니 손수건 가져왔어요. 보라는 부케와 함께 손수건을 들고 있었어요. 외할머니도 여기 함께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물론 계시지. 너 결혼식인데 안 오실 리 없어. 지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보라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결혼해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엄마도 축하해 주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숙은 어머니의 수의 액자 앞에 앉았어요. 엄마, 오늘 보라 결혼식 잘 치렀어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손수건도 보라한테 줬고요. 액자 속 수의가 따뜻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참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엄마가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요. 지숙은 옷장을 열어서 새 한복을 꺼냈어요. 내일 입을 옷이었습니다. 요즘은 매일 예쁜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지숙의 즐거움이었어요. 엄마, 저는 이제 누구한테도 찢기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지켜주신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을 지킬 거예요. 지숙은 한복을 펼쳐서 침대에 올려놓았어요. 내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쳐왔어요. 그 빛이 어머니의 수의 액자를 비추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찢어진 자국조차 이제는 사랑의 증거로 보였어요. 어머니의 사랑에 감싸여서 그리고 앞으로의 자유로운 인생을 꿈꾸면서요. 이제 지숙에게는 누구도 찢을 수 없는 마지막 옷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엄이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지숙은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젠 누가 찢어도 나는 찢기지 않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준비를 하면서 지숙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누군가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